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그 좌파의 논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좌파들은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는가, 우리가 좌파의 논리에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거를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상이 이제 어때,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우파 채널이 있고 좌파 채널이 있어요. 좌파 채널이 이제 우파 채널 사람들이 얘기하길 좌빨이라, 좌빨. 말도 참 저질이죠, 그죠? 왜냐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저질스러워요. 왜 저질스럽냐면 사람들이 바르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집단 아닙니까? 정상적인 채널이고, 좌빨 채널이 주로 하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 조작된 정보를, 사실이 아닌 그들의 논리에 맞게 다 재조합된 정보를 그 채널을 구독한 사람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리고 계속 거짓 선동을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적, 반대편의 주적이죠.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욕하고 헐뜯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이상한 이념 이런 것도 막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또 특정 대상에 대해서 우상화를 시켜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인 것처럼 완전히 우상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듣다 보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으면 사람들이 세뇌가 된다니까요. 발음 분별이 안 돼요. 잘못된 조작된 정보가 계속 주입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세뇌가 돼갖고 그게 이제 다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세뇌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계몽이에요, 세뇌예요. 계몽은 상대가 발음 분별을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계몽이라고 하면은, 세뇌는 뭐예요? 상대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특정 목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는 것, 그게 세뇌예요. 이분 사람들이 하는 게 세뇌예요. 좌파 스피커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주로 세뇌를 하고, 사실이 아닌 거를 계속 사실로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계속 퍼뜨리고, 그리고 특정 집단을 증오하게 만들어요. 그 증오심을 자극을 해갖고 특정 대상, 특정 집단을 악마화시키고 증오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논리에 선동이 돼갖고 거기 가서 왜 앉아갖고 좋다고 박수치고 댓글 달고, 아우 그 새끼 죽여야 돼, 나도 그 생각해, 윤석열 그거 빨리 탄핵시켜야 돼, 나쁜 새끼하고 욕하고, 김건희 줄리가 어떻고, 무식한 XX 같지도 않은 것이 영부인이라고 이렇게 욕하고 앉았고, 그거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앉아갖고 박수치고 그 사람들이 왜 또 그 채널에 가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걸 왜 좋아하냐면은, 단체로 앉아갖고 누구 욕을 막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예요? 검찰은 악마 같은 조직이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대표를 뽑아놓은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하죠. 영부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계속 헐뜯고 욕하고. 그럼 이제 우르르 모여가지고 같이 욕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재미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슴속에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증오를 어떤 특정 대상을 악마화시켜서 딱 만들어 놓고 마음껏 와가지고 너희들이 증오를 해, 너무 재밌지 않냐고 막 돌 던지고 창 던지고, 그 행위를 같이 이제 무슨 주술 행위를 하듯이 같이 해갖고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땐 중독도 될 것 같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아줌마들이 주로 모이면 누구 흉본다고 하죠? 혼자 앉아갖고 그 옆집 또리 엄마는 참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옆집 아줌마랑 서너 명이 모여갖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야, 나도 나랑 생각이 똑같네? 도대체 그 또리 엄마 왜 그런지 몰라. 그런 것도 있었어 하고 막 손뼉치고 하면은 어때요? 막 흉보고 하면 너무 재밌잖아. 막 소통이 막 되고. 그러려고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가지고 그게 세뇌고 선동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고 가서 셀프 세뇌를 당하고 있어. 셀프 세뇌. 매일 가갖고 댓글 달고 그 사람들 얘기 또 듣고, 그게 단 줄 알아. 왜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 이분은. 지금 이제 이렇게 좌파의 그 조직에 볼모로 잡혀갖고 이 사람들을 논리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35%에서 한 38% 정도가 지금 그 상태로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딱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깨문 그 다음에 개딸들 조국 수호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우상화 작업을 보면은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상을 많이 해요. 그 채널 가서 듣고 있으면은 정말 세상에 온갖 그 범죄 의혹이 있는 그 범죄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구하러 나온 지도자라고 추앙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상화예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우상화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딱 답이라고 생각해.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난리가 나요.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저쪽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하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 세뇌를 당했구나.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바른 분별을 해야지 어떻게 세뇌를 당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은 좌파들의 논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왜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뭘 주로 주장을 하냐면 참 이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평등사회. 이 사람들이 평등을 굉장히 주장해요. 공산주의가 평등 주장하죠. 저기 많이 가진 놈 다 몰수해갖고 똑같이 나눠 쓰자. 이게 평등 아니에요? 굉장히 물리적이고 무식하고 개념 없는 평등인데 이 사람들은 평등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회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평등사회는 뭐예요? 완벽히 허상이죠.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어떤 틀 안에 가둬갖고 정형화시켜갖고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 영혼이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 다양하고 다 개성이 강하고 다 실력 차이가 있고 누구는 요거 잘하고 누구는 저거 잘하고 그죠? 그리고 타고난 환경도 어때요? 내가 타고난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죠. 나는 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죠. 이 환경의 다양성이 왜 그렇죠? 각자의 그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과정이고 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을 갖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성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불평등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평등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다양성에 대해서 일단은 모르는 정말 무식한 말이고 그 다음에는 인간 영혼이 이 지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진화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가 공부를 진행하는 그런 의미의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평등을 외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개념이 없으면 어때요? 평등하면 어때요? 귀 솔깃하지 않아? 평등한 사회? 너무 좋겠다.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너무 좋지.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삶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삶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은 비유를 하자면 뭐냐?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무들이 쫙 있죠? 이런 나무 있고 저런 나무 있고 키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야, 산에 갔더니 나무들이 왜 이렇게 다 불평등하냐? 이 나무를 키를 다 똑같이 해놔야 되겠다.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이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부익부 빈익빈. 그죠? 부익부 빈익빈은 잘 사는 사람들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좌파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기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돈을 풀지 않아서 너희들이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저 사람들을 타도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해의식을 심어주고 저 사람들을 중후하게 만든 거예요. 저 사람들 거를 뺏어오는 걸 너무 당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어떻게 그런 의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일반적인 분들도 잘 모르기가 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사회에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적인 자산이죠. 삼성그룹이 어느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다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우리의 자산으로 일단 모아놓은 거예요. 관리를 그 사람이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 나중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모두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자금이죠. 그럼 누구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죠. 근데 좌파들의 논리는 뭐예요? 저거는 쟤네 거고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가서 뺏어와야 돼.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중산층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고 그죠? 이런 개념을 갖고 사람들을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 잘 모르면 아닌 게 아니라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잘 모르니까 다 넘어가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리버리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예요? 좌파 논리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우리가 어지간히 똑똑하지 않으면 신천지라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우리가 잡혀가서 거의 빠져갖고 인생 다 망치듯이 이 좌파의 논리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바른 공부를 하지 않은 분별하기가 절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거죠. 저도 만약에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나 하고 아마 솔깃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제가 정법을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그것도 일리는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좌파의 논리에 빠져갖고 거기에 가서 구르기는 사람인데 저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렇게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알아야 될 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간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친일파 얘기만 친일파. 뻑하면 뭐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것도 뭐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일파를 청산을 못해서 나라의 기강에 서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 이런 논리를 펼치죠. 그죠? 우리가 힘든 건 친일파 때문이라고 하면서 친일파를 증오하게 만들죠. 물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뭔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죠. 물론 참 좋았겠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 재산을 갖고 내가 이걸 유지하고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는 친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친일파를 우리가 청산을 하려고 하면 해방되자마자 바로 청산해야 돼요. 바로. 근데 그게 청산이 안 됐죠? 청산이 안 되고 그냥 어영경은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친일파 청산 갖고 얘기를 할 때인가요? 과연 우리가? 그때 우리가 만약에 못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가 정말 대자연의 법칙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천벌을 받고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이라고 막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게 청산이 안 되고 넘어갔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은 대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단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단죄는 뭐예요? 우리가 역사를 뭐 얼마나 길게 다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친일파 이거 청산하고 일제시대가 뭐 한 300년 지났나요?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해서 아직 올바른 판단을 아직 내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 생각해서 너 친일했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되고 너는 평생 그 주홍무시를 받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벌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